쟤들이 누구예요? 바닥 마감할 때. 아, 자, 바닥 마감. 근데 그렇게 띄워달라고. 근데 자 보세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좋아요. 아까처럼 바닥 20mm, 30mm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끼리는 설치를 다 해놨는데 바닥이 10mm, 20mm씩 올라가 버리면 문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감을 보고 얼마까지 올리느냐에 따라서 문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제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잘라내면 되지. 문짝을. 아, 그럼 이게 높이가 2090이었는데 만약에 뭐 20짜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렇죠. 2090에서 20을 빼고 쟀어야 되는 그런 거네. 더 올려줘야죠. 그러니까 그 문짝이 작아져야 되는 거죠. 207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따라서 이게 그 안에 다음 공정에서 어떻게 걸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신축이면 그런데 그냥 그것도, 단순 문틀 근데 바닥이 거기 깔려 있잖아요. 예, 교체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그대로 재보시면 돼요. 끝인가요? 아 근데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우리 경첩 그런 거 할 때 그걸 보니까 틀면서 이게 좀 그런 것도 안 잡아주나요? 뭘 잡아줘요? 그 높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그 옆에가 또 수평 같은 거는 잡죠. 근데 문틀에서 다 잡혀버린 거예요 이미. 그래서 문틀을 잘못하면 그래서 문틀이 안 맞으면 뭘 한다? 문짝을 깎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문틀을 설치를 잘못하면 그때부터 일이 무지하게 많아집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경험이 쌓인다는 얘기는 이미 문틀에 나온 표준이 있을 거잖아요. 있죠. 그러면 이거 벽 맞는 사람 뭐라 그래요? 시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표준에 맞게 어느 정도 이거 공구리? 감안해서 공구리 치는 공구리 감안해서 이게 하지 않아요? 아,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이것도 보세요. 우리 목수님들이 나무로 목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근데 형태는 더 심하죠. 예, 왜냐면 그러면 형틀. 폼을 일자로 쫙 올려야 된다는 건데 안 됩니다. 그냥 안 된답니다. 아니 저희들도 그거 할 때 보니까 나는 욕을 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놔서 바깥에 냄새가 그 밑으로 막 문틀 밑으로 그렇죠. 막 들어오고 숑실에 다 파가 씌어 있거든요. 그 나는 나름대로 이게 문틀에 표준이 있으면 이 문틀 하시는 분들이 아니 어디서 냄새가 와요? 응? 어디서 냄새가? 밑으로 하수구 냄새 그런데 아유, 이거 바깥에 정화조가 있었어. 정화조 있고 정화 냄새가 이 땅 밑으로 들어와서 이 문틀 밑으로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들어왔는데 문틀이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를 좀 확실히 메꿔주면 아니 근데 문지방이 없는 거잖아. 없는 거죠. 없는 문틀에 있어서 샤시가 있는데 그죠. 샤시는 그 구멍이 있죠. 숨구멍이. 그럼 저는 가급적이면 요 샤시 밑 바닥하고 밑에 그 형틀 이 간격이 좀 뭐 어느 정도 좀 좁아지면 좁게 이렇게 설계했고 이렇게 쳐놓으면 한번 들어올 구멍이 작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보니까 공간이 이만큼 떨어졌어. 위에다 떨어질 거 위에. 그러니까 물론 그러다면 이제 문틀은 고정이 좋지만 그럼 마감이 마감할 들어갈까? 때 마감이 들어갈 겁니까? 마감 들어오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 공사를 해놓으면 바깥 냄새라든지 이게 다 들어온다.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문틀에 맞게 아니죠. 아니, 형틀도 좀 이렇게 최소화 폭을 해놓으면 아니죠. 그럼 더 문제가 생겨요. 예. 옆에 공간이 있으면서 거기 공간을 다 안 채워줘서 그래요. 그럼 나중에 뜯어보시면 맞아요. 예. 뜯어보시면 우리가 폼 작업을 하잖아요. 점댕이를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좀 툭툭툭. 그렇죠. 안 채우고 안 채운단 말이에요. 채우는 사람이니까 안 원인은 채우. 그거예요, 맞아요. 안 왜 채워서 그런 그래요. 거예요? 안 예? 채워서 그래요.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아까워서 그런 거죠. 아니 바빠서 굳이 그게 본인들은 그게 스타일. 그 제주도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 그거예요. 제주도 비 오면 그 실에 방에 창문 타고 물 다 들어온답니다. 그게 다 안 채워서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꼭꼭꼭 아주 타이트하게 채워줘야 되는. 그래 단열도 되고 냄새도 이렇게 뭐 공기도 안 통하고 어쨌거나 그게 좋은데 그냥 대충 태워놓고 덮어버려요. 그게 기술인가요? 채우는 게? 기술 아니에요? 아니 부주의죠. 그렇죠. 절가. 원가 절감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냐면 나는 욕 엄청 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거 나중에 뜯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뜯더니 그러면 뜯으면 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 다 뜯고 저희가 가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결국 그 땜빵하고 폼을 땜빵 그렇죠. 냄새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겁니다. 그게 여기도 그렇게 하는 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간하고 상관없이 이걸 다 안 메꿔서 지금 그거 들어온다는 네, 그냥 저 안에 1차적으로 지금 조상황. 근데 저렇게 해놔도 저렇게 돼 있으면 고정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점대기로 고정하면 고정은 돼요. 고정만 딱 최소한의 고정만 할 수 있게끔.
근데 나머지를 굳이 본인들은 채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샤시도 마찬가지로 그럼 문도. 온리 문틀 고정은 온리 폼인가요? 네, 온리 폼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만큼 꽉꽉 채워주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너무 많이 쏘아버리면 밀어내버려요. 하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그냥 쫙 채우면서 다 작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고정을 해놓는 거죠. 그냥 가고정에서 그걸 끝내는 거예요. 가고정에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비 들어오죠, 물 들어오죠, 냄새 들어오죠. 저는 이 갭을 좀 그냥 최소화시키면. 아니요, 최소화하는 것보다 약간 넉넉하게 놨습니다. 그리고 꽉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 근데 그게 우리는 아까 얘기했는데 15mm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다. 근데 우리는 15mm가 넘어서 문제예요. 아니 밑에 보니까 샷이 들어오면 밑에 벽돌도 있고요. 그렇죠. 벽돌도 그 사이사이 뭐 다 들어오네. 근데 그 사이를 원래 미장으로 다 덮어야 돼요. 그 공간보다 그걸 안 메꾸니까 이제 근데 들어온 사는 사람은 모르죠.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그렇게 왜 사람들 보고. 덮어놓으면 몰라요. 그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하셨죠 그거를? 그 팥이 파가지고 이제 냄새가 나니까. 왜 날까?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속고를 다 뜯더라고. 도배 뜯고 속고 딱 뜨니까 보니까 이게 통 비어 있어. 문제는 그거예요. 그게 안에 막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고 그 저기 전기 소켓. 네. 그것도 그 안으로 들어오고. 그렇죠. 그거 이렇게 타고 들어오니까. 그래 폼 싸고 그래. 안 납니까? 지금 안 나와.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타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타카를 박아야 될 때 안 박아놓으면 나중에 문제 생겨. 그래 어제 저 한복쌤 그 얘기했잖아요. 석고에 구멍 뚫어놓고 폼 쏘고 잡는 거. 그게 뭐예요? 나그 꿀렁꿀렁했을 때 왜 구멍 뚫어가지고 쏘가지고. 저 이제 우리 석고 다 쳐놓잖아요. 그럼 이제 도배 들어와요. 도배 막 하다 보면 석고가 툭툭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덜렁덜렁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떼고 다시 작업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임시방편으로 폼으로서 이제 고정시키는 거예요. 석고에 구멍 내갖고 폼 찍 쏘아주면 안에서 뻑 부풀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가 그 고정이 돼요 그러면? 하나가 아니고 얘는 떡밥처럼 딱 잡아주는 거예요. 저 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접착제네요. 접착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떡가베라는 걸 지금 할 건데 상없이 벽에다가 바로 밀착 타일 붙이듯이 타일 붙이는 거 보셨잖아요. 네. 떠바리 우리 밀착 말고 떠바리 띄워서 타일 붙이는 게 욕실 같은데 우리 보통 타일 붙어 있으면 그냥 바로 거기다 본드 칠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붙여버리잖아. 그게 아니라 이게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공간을 떼어서 수직을 잡는단 말이에요. 수평 수직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벽에서 어느 정도까지 띄운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떠바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속고로도 그렇게 해요. 이걸 우리가 타일을 붙일 때 딱 안 붙입니까? 밀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그게 안 맞으면 우리 수평 보듯이 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을 맞춰야죠. 쭉 맞춘다는 건데, 그러니까 시멘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붙이니까. 기존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기존의 형태에서 욕실 같은 경우들이 형태에서 잘 잡혀 있으면 괜찮은데 이 똥이 나와 있고 벽이 우퉁불퉁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우퉁불퉁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그대로 타일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타일을 붙이게 되면 똑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울퉁불퉁 휘어져 버리잖아. 그걸 수직을 딱 맞추고 레벨을 딱 봐서 수평을 딱 맞춘단 말이에요. 평평하게. 우리가 잡는 것처럼 타일에도 그렇게 작업을 해요. 그걸 우린 떠바리라고 그래요. 면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반듯하게. 이게 타일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년에 깨지잖아요. 금이가 깨진 이유가 수직 수평 안 맞는 상태에서 본드로 붙여서 본드 딱 잡고 있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타일이 그냥 그 안 맞는 균열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직 수평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속고보드로도 상을 안 치고 바로 접착제를 본드로만 해서 속고를 붙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걸 우리는 떡가베라 그래요. 가베, 벽. 떡으로 퉁퉁퉁 붙여가지고 붙인다 해서.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간에 이게 이제 속도가 빠르고 다루기 두께만큼 줄어들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대신 단열을 못 하죠. 안에 비어서 그런가? 아니, 단열을 넣을 수가 없죠. 상 안에다 원래 폼을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쓰고 그냥 바로 벽에다 다이렉트로 붙어버리니까. 얘는 면만 고르게 잡는 거예요.
그럼 외부 소음 이런 거 다 차단 못하고 차음제 넣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진동 그냥 이건 면만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면만 찾기 위해서. 그러면 일반 실내에 그냥 그렇죠, 그렇죠. 뭐 샌드위치 판을 넣고 위에다가 뭐할 경우에는 그건 그냥 뭐 단열 이런 거 필요 없는 곳. 그렇죠, 그렇죠, 벽 그렇죠, 앞에 그렇죠. 그냥 울퉁불퉁해서 그렇죠, 그냥 그거 잡을 때. 붙여버리는 거. 네네. 결로가 만약에 생기면 다 불어버리겠네요. 그렇죠. 바깥 옹백에다 바로 하지는 않겠죠. 아니죠. 옹벽은 무조건 단열이 들어가야 되죠. 결로 때문에. 그럼 저희가 원래 평소에 가베를 할 때 이렇게 상을 짜잖아요. 그럼 손톱 붙이기 전에 여기다가 폼을 쏘는 건가요, 원래? 폼보다는 이제 보통 스티로폼을 넣는다든지 아이소핑크라든지 단열재를 집어넣겠죠. 인슐레이션이라든지. 차음제 뭐 이런 거. 넣고 턱골을 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아파트 이제 외벽 우리가 베란다나 이런데 결로가 생기는 공간들은 무조건 단열 근데 잡는. 이게 저렇게 공간을 띄워놓고 안 채우면요 바깥에 진동이 들어와서 안에 맞아요. 공진 현상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밖에 붙어 있는 그 스코보드에 그 소음이 안으로 들어와서 또 그 정도까지 들려요. 들어왔어요 우리가. 아, 뭐 안 튀어나가고. 하여튼 우리 집 아, 속이 많이 쓰리는 거. 진짜 그 사장 그 제가 그 하면서 그렇게 나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면은 호구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집 지어갖고 잘못 지으면 스트레스 이만저만해. 냄새 들어오죠. 비 새죠. 막 소리 들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걸 알아야 돼요. 모르시니까 지금 거기다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페트론인지 뭔지. 괜찮아요, 형님. 괜찮아요. 그럼 만약에 다시 하면은 네. 그 방문 틀을 밑에 없는 이 뭐 사둘둘 침같이 이렇게 디귿자. 만들잖아요, 디귿자로. 근데 화장실도 사각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디귿자로 해서 밑에다가 이거를 세워 넣는 건가요? 아니죠. 이게 종류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디귿자로 돼서 보통 밑에는 이제 돌이나 대리석이나 뭐 인공 같은 재질로 안 써요. 그냥 싼 것들은 같은 ABS 이제 플라스틱을 쓰는데 조금 신경 쓰면 이제 대리석을 넣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지금 보면 이거 같은 경우도 욕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면 습식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건식이 있습니다. 건식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내가 바로 그냥 우리 저렇게 욕실이 바로 물이 닿는 거 습식이 같으면은 물이 안 새야 되니까 해야 를 되겠지만. 안 하니까 화장실에 네. 안에 있는 소리가 다 들려. 뭐 샤워 소리 뭐. 그게 보통 이제 슬라이딩을 많이 달잖아요. 슬라이딩.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들리죠. 물 달아서 고정을 시켜. 그렇죠. 안에서. 근데 이제 사람들 또 그게 이제 좋으니까. 근데 장단점인 거예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으니까. 하는데 단점은 밑에서 소리 같은 게 들리죠. 섭식이다, 건식이다 보니까 물은 저쪽에서 해서 물은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건식 문틀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방문입니다. 방문. 방문은 요즘 문지방인데 없잖아. 왜? 로봇 청소기 다녀야 되고 사람들 걸리면서 그렇지. 우리 집도 참 멋지. 그냥 방문입니다. 이거는. 로봇 청소기 이야기하시고 다 이가 되는 거죠. 금방 들어가려고 그러면. 걔 못 들어가잖아. 문지방이 없어요. 네, 걔 혼자서 막 돌아다니면서 청소해야 되는데. 로봇 청소기 집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로봇 청소기야 우리 집에 당연히 없습니다. 예, 저도 손걸레로. 그래서 우리 걸레바지 하는 거예요. 로봇 청소기 있으면 걸레바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네. 우리는 맨날 손으로 걸레질 하잖아요. 우리는 걸레바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걸레바지를 시공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궁금하신 거. 그러면 사이즈 다 나왔고 정리해 보면 위에 사이즈 밑에 사이즈 나왔고 밑에 위에는 15, 밑에는 자, 그러면 지금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뜻값에 얘기했잖아요. 예. 거기서 현장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합지라는 표현을 써요. 합지요? 합지. 합지. 네. 들어봤는데. 어제 들어보셨죠? 합지. 종인데. 그렇죠. 종인데. 종이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합지. 이 합지라는 저번에 김영삼 목사님 저쪽에 빌라 갔을 때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필름 같은 거. 아니요. 이 합지가 뭔지를 찾아보세요. 합지라는 용어가 그때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그 업자가 합지 작업 끝났어요. 뭐 이러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기억이 안 납니다. 정신이 없어서. 합지 작업이 끝났고 이제 뭐 우리 목수들 들어와서 이제 된조 치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합지? 합지. 합지 한국말 같은데요?
숙제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나와요. 근데 뭐지? 이러단 말이에요. 합지 숙제입니다. 이것만은 근데 거기서 나와. 도배도 아니고 그죠? 이거 숙제입니다. 도배가 아닌가요? 왜 백과사전에 도배로 가? 카툰이니까 종이 같은데. 도배로 합지 실크 뭐 그건 줄 알았는데. 그 합지 그러니까. 합지 실크. 그거 아닙니다. 이 현장 용어에서는 그걸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두 장을 붙인다고 합지가 아니고 붙이는 게 맞아요. 붙이는 게 맞는데 종이가 아닙니다. 필. 아 그게 찾아야 돼요. 자 찾으시고 이제 다음 코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